대해서 용어 정리가 먼저 좀 필요해. 파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이런 거지. 이런 모양 어디서 본 적 있어? 사인. 사인. 그래서 파동은 사인, 코사인 얘네들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우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의 파동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이 있거든. 뭐 나중에 횡파, 중파에서 나눠서 배울 건데, 우리는 횡파를 기준으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볼게. 문제도 대부분 횡파로 많이 나와. 우선 이렇게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들을 횡파라고 해요. 횡파. 근데 얘는 매질이 진동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파동 같은 경우에는 매질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치면, 이게 해안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해안가. 그럼 여기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니? 넘어오는 것 같이 보여. 그지? 근데 정석적인 파동이면 여기에 있는 매질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 자, 이 파동의 1초 뒤의 모습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1초 뒤의 모습이야. 1초 뒤의 모습이라고 하면 파동이 약간 뒤로 간 것처럼 보이지. 그치? 일부러 그렇게 그려봤어. 자, 여기 있던 매질은요, 이 매질은 위쪽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돼. 맞니? 여기 있는 매질도 마찬가지야. 수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그런데 여기 있는 매질은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횡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파들은 매질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 그치? 그러면 요 한 점에 있는 요 매질만 내가 옆으로 따로 떼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 어떤 매질이 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자, 사인 함수에서는 요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르지. 그죠? 근데 파동에서는 요만큼을 보통 A라고 표현하고, 요 A를 진폭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고점까지의 요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최고점, 여기 최고점, 또 최저점 있을 수 있지. 자, 최고점 우리 뭐라고 할까? 이게 약간 골같은 보이잖아요. 이게 마루지. 이게 골.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보면 옛날 하면은 바닥에 다 이렇게 혹시 나무 바닥이었던 거 아니?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실내화 많이 신고 다니면 바닥에 막 가시 다 박히고. 내가 어릴 때 이런 데서 컸거든. 한 번은 학교 계단 손잡이가 다 이렇게 나무였어. 손잡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잖아. 근데 여기에 가시가 박힌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보건실에 갔는데 보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 근데 이게 가시가 너무 깊게 박힌 거지. 살을 이렇게 좀 뜯어내고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 보건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나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셨단 말이야. 근데 옛날 선생님을 보면 요 마루를 보고 뭐라 그래? 골마루라 그러지. 들어보자 우리. 네. 옛날 선생님이 이거 골마루라 그러거든. 그래서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 요 사이 요런 부분을 다 골이라고 해. 어쨌든 그래서 최고점을 마루, 최저점을 골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해서 한 번만 지울게. 자,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골에서 골까지. 자, 얘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얘가 하나의 모양이죠. 네. 저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화장. 화장이라고 해요.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화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까지가 얘가 또 하나의 람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화장,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고점까지 요만큼을 A 진폭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 진동의 폭은 진폭의 2배가 되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요 파동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저런 횡파를 시간에 따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이에 따라 관찰을 하기도 해. 자,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컨디션이 좋은데? 컨디션이 좋은데 나 직선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자, 거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있어. 바꿔서 쓰자.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고요. 두 번째가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예요. 자, 두 그래프가 뭐가 다르냐면 이 그래프 보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둘 다 이거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럼 너가 처음에 문제를 딱 풀러 들어갔을 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두 가지가 되게 헷갈려. 자, 우선 변이는 이 매질이 어디에 있냐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림. 변이 위치 그래프는요, 내가 이 파도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파도의 전체 모양을 보는 거지. 그럼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겠죠. 맞니? 이 해안선이 있으면 해안선으로부터 5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 1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 15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를 내가 여기다가 다 찍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해안선이면 여기 해안선 5m, 해안선 10m, 해안선 15m에 있는 파도의 높이를 기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요만큼 뭐라고 하기로 했지? 뭐래. 그럼 다시 람다 화장이지. 그쵸? 얘가 화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A 진폭이야. 자, 요게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야. 여기가 5m, 여기가 10m, 여기가 15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럼 변이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한 지점만 관찰하는 거야. 얘만 조지는 거야, 얘만. 너만 조지는 거야.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지. 이걸 이렇게 쭉 늘려서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5m면 이 지점에서 이 변이가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겠니? 시간이 흐른 거야?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저 파가 이 분홍색처럼 바뀔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고 해볼게.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이 지점을 조질 거야. 얘 조질 거야, 얘. 이 매질을 조질 거야. 이 매질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 또 내려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이거를 시간에 따라 기록해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 매질 내가 조지겠다고 했잖아. P라는 매질 조지겠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 0초일 때 여기서 시작하네. 맞아? 네.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지. 내려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높이까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더 써볼게. 이거 뭐야? 주기. 이건 주기예요. 어떻게 알았냐? 라고 적혀있던데. 아이씨. T라고 쓰고요. 이걸 주기라고 그래. 요거 생각하면서 배우지. 네. 이게 왜 주기가 되냐면 요 매질이요.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요 모양이 또 나타난 거야. 삼각함수에서 그렇게 배우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하잖아. 시간이 T라는 시간만큼 지났더니 이 모양이 한 번 더 나타났어. 그럼 한 주기가 흐른 거지. 맞아?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여기서는 주기라고 불러. 괜찮아?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 배운 적 있나? 졸리냐? 네. 왜?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주기의 단위 뭐야? 이거 주기에 여기 모르겠어요. 시간 아니야? 세컨 진동수의 단위 뭐지? 모르겠어요. 이거 역수잖아. 그게 되겠지. 근데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 1초에 몇 번 떠냐? 라는 거야. 자, 왜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 될 수 있냐? 자, 이거를 앞으로는 T는 F분의 1이라고 표현할 건데 1초에 몇 번 떠냐는 거잖아. 그치? 얘는 10초가 지났더니 다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어. 그럼 얘는 1초 동안 같은 모양이 몇 번 나온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 10분의 한 번이지. 10분의 1번이지. 10분의 1번. 괜찮니? 다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괜찮을까? 자, 10분의 1초 뒤에 똑같은 모양이 또 나왔어. 그럼 1초 동안은 똑같은 모양이 몇 번 나오겠어? 10번. 그건 괜찮지. 맞니?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지? 그럼 지금까지 용어 어떤 거 나왔어? 파장이라는 거 배웠고요. 진포. 그 다음에 마루와 볼. 그쵸? 그 다음에 주기, 진동수까지 배웠어. 괜찮니? 요 그래프,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변이 위치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변이 위치 그래프. 그럼 저거에 대해서 다시 조금 누가 설명을 좀 해볼게. 수면파를 그려볼게요. 수면파. 호수가 있어. 이렇게 잔잔한 호수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쿵땅 떨어뜨릴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가 이제 0m, 여기가 5m, 여기가 10m, 여기가 15m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돌을 여기다 쿵땅 떨어뜨리면 수면파가 생기겠지. 그치? 파도가 생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물결파가 생길 텐데 이 0m, 5m, 10m, 15m에서 저 파동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을 1초, 분홍색을 2초, 파란색을 3초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 자, 노란색 처음에 이제 저 돌을 분필에 떨어뜨렸네. 아! 자, 처음에 돌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얘가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파장을 가. 10m. 한 10m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지? 네. 자, 2초일 때. 이게 아닌데? 절반. 잠깐만. 뭐 이렇게 이상하지? 5회 찍어야지. 어? 아닌가? 10m 맞아. 아씨, 여기.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겠지. 진폭이 다른 거 좀 이해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1초, 2초, 3초일 때야. 요 매질은 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맞아? 그럼 파동의 진행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 있던 파가 이제 이렇게 생긴 파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얘가 1초 뒤에 여기로 가고요. 2초 뒤에 여기로 이동해. 저 노란색 파는 2초 뒤에 몇 미터로 이동했어? 5m.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라고 할 수 있니? 2분의 5m. V는 0.5 미터 퍼 세크라고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파동에는 이런 공식이 있다. V는 F 람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 자, 얘는 이때 지금 우리가 2분의 5라고 파동의 진행 속력을 찾았고요. F는 주기로 찾으면 될 거고, 야, 저기 파장 얼마라고 했어, 우리? 10m라고 했어. 맞니? 이렇게 되네? 주기 얼마야? 이렇게 되죠. 얘가 1초, 2초 지났다가 3초, 4초. 괜찮지? 요 공식이 딱 들어맞네. 요거 언제 봤어? 이거 본 적 있을 건데. V는 F라고. 요거 본 적 없니? 빛의 에너지 증명할 때 물리에서 하는데. 알긴 아는데. V는 HF. 네. 여기에 들어가는 공식이잖아. 기억나니? 이때 이 C가 뭐야? 빛의 속도 상수였지. 그치? 빛도 파동이다 보니까 요 파동 공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배웠던 거네. 그치? 자, 요 그래프는 어떤 시간 하나 딱 특정 지어서 1초일 때 이 노란색 그래프를 여기다 옮겨 그려놓은 거야. 알겠니? 2초일 때 나는 2초로 관찰하고 싶어. 이 분홍색 그래프만 그려놓은 거야. 3초로 관찰하고 싶으면 파란색 그래프만 그려놓은 게 변이 위치 그래프인 거지. 왜요? 예. 누구의 위치예요? 주체가 뭐예요? 저 파동이요. 아니 그러니까 파동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파동이 내가 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는데 원래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합시다. 될지 모르겠다. 줄넘기 해봤지? 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만들면 잘 안 돼.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굉장히 잡아야 돼. 이렇게 만들면 진행하지. 파동이 앞으로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요.
걸까요? 이 그래프는 파도의 사진을 찍어 놓는 거야. 자, 파도의 사진이야, 사진.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정지하지. 그지? 딱 하나의 시점을 고정해놓고 2초일 때 그림을 그린다고. 그냥 파도가 치고 있으면 그 파도를 내가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그려 놓은 거라고. 그게 변이 위치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이따가 다시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 자. 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지? 손이 힘이 없나 봐. 밥 먹었는데. 자, 이번에는 횡파랑 종파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 자, 횡파는 지금까지 했던 거야, 그냥. 이게 횡파죠. 자, 종파를 지금부터 볼 건데, 종파는 이게 종파야. 그 옛날에 갖고 노는 장난감에서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스프링 같은 거 뭔지 알아? 알아? 얘는 요 매질이 하나 있으면 얘는 좌우로 진동을 하는 파동이야. 저 종파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보는 게 좋은데 그림이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는 밀한 곳이지. 밀집해 있는 곳이지. 얘는 소한 곳이지. 그래서 소밀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매질이 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매질은 조금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 있던 매질은 다시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따가는 요 소한 곳이 여기가 밀한 곳으로 바뀌어. 여기 있는 매질들이 다 여기로 모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소한 곳과 밀한 곳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네. 마치 아까 전에 얘가 시간이 지나면 마루가 골이 되는 것처럼, 마루가 골로 바뀌는 것처럼 밀한 곳이 소한 곳이 되기도 했다가 소한 곳이 밀한 곳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소밀파야. 다시 종파. 알겠어요? 자, 그럼 횡파에 어떤 것들이 있고 종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네. 자, 횡파는 종파부터 먼저 할까? 자, 종파는 우리가 아는 거 소리가 종파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고막이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가서 이렇게 고막을 이렇게 때려주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한테 저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막을 진동시켜야 되는데 얘가 요 위아래로 진동하면 고막 긁어주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소리는 종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 옛날에 왜 이렇게 종소리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지진의 피파. 피파가 종파야. 알겠어요? 그러면 횡파에는 어떤 것이 있냐? 횡파에는 이게 수면파, 또 S파, 이게 S, 얘가 S라인이잖아. 그래서 얘가 S파, 얘는 S파 아니면 P파겠지 뭐. 너가 P파. 이렇게. 그래서 수면파랑 S파, 소리랑 P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자, 파동의 속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V는 F 람다로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공식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줄지야. 근데 파동의 속력은 대부분 매질이 결정을 해줘. 뭐 예를 들면 실에서의 줄넘기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그럼 그 파동이 저기까지 전달됐을 때, 내가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서 너한테까지 전달이 됐을 때, 내가 만든 파가 몇 초 뒤에 너한테 도달하냐. 그게 파동의 속력인 거잖아. 그제? 근데 이 속력은 매질이 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매질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같다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속력은요, 매질이야. 자, 대표적으로 소리의 속력을 한번 생각해볼까? 얘는 어디에 비례할까요? 공기의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 자, 그리고 얘의 결정점이 하나 더 있어. 소리의 속력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제일 빠르겠어? 기체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기체가 제일 빠릅니다. 왜 그 인디언들 소리 들을 때 어떻게 소리 들어? 바닥에다가 이렇게 귀 대고 이렇게 소리 듣잖아. 네. 그치? 왜 그럴까? 똑똑했던 거야, 걔네들은. 그 인디언들이 똑똑했던 거야. 바닥에다가 귀를 대고 있으면 그 지면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겠지. 그 진동은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보다 더 빨리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느려져요. 알겠니? 자, 그래. 실현체의 속력은 장력에 비례해요. 이게 느슨한 줄이면, 방금 저것처럼 느슨한 줄이면 저 실에서 파동이 잘 전달되겠어? 아니요. 잘 안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쉬워. 그래서 장력이 팽팽한 실일수록 실에서의 파동의 전달 속력은 더 빨라져요. 그 다음에 수면파. 수면파는 얘 속력을 결정짓는 공식도 있어. 중력과 속도고요. 물의 깊이야. 그러니까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동의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그지? 그 다음에 저기 중력과 속도가 강할수록 저 파동의 전달 속도가 더 빨라져. 근데 고등학교에서 요건 잘 안 물어보는 편이고 거의 깊이를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수면파는 중력과 속도가 강할수록 물이 깊을수록 더 잘 전달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줄을 가지고 내가 줄을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흔들었어. 그럼 파동이 더 빨라질까? 아니요. 왜요? 그 파동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네. 방금 아니라면서. 이렇게 되면 파동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안 빨라지는데. 왜? 빨라진다고요? 이렇게 빨리 흔든다고 해서 파동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왜 그럴까? 매질에만 영향을 받는다며, 속도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빨리 흔들어서 더 빨라지는 건 뭐가 더 빨라지는 거야?
주기가 빨라지는 거지. 네. 그지? 진동수가 짧아지는 거야, 얘가. 네. 아, 진동수가 길어지는 거지. 무슨 소리야? 진동수가 이게 길어졌어. 그랬더니 파장이 어떻게 돼? 얘가 짧아지네? 왜? 이건 일정해야 되니까. 그치? 맞아? 네.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매질이 바뀌지 않았으면 무조건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지? 그랬을 때 내가 더 빨리 흔들었다 하면 얘가 진동수가 어떻게 될지, 파장이 어떻게 될지 그걸 관찰하면 돼요. 그럼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자 157페이지 1번과 2번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 자, 줄을 천천히 흔들 때는 파장이 길어. 그지? 그 마치 파동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맞나요? 하지만 속도는 똑같다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줄을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파장만 짧아지는 거야. 자,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이번 그림에 줄의 재질을 갖고 굵기가 다르다고 했어. 그랬더니 굵은 줄에서는 가는 줄로 진행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속력은 빨라졌대. 야, 이거야. 진동수는 내가 여기서 한 번 흔들었어. 제가 받는 진동수가 한 번이어야지. 내가 한 번은 흔들었는데 쟤는 두 번 받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어디서 갑자기 진동수가 추가되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바뀌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도 길어져요. 자,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뭐가 먼저? 파장이 길어지는 건데. 아니요. 속력이 빨라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파장도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력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바뀌는 게 먼저라고. 여기서는 파동의 매질이 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줄의 종류가 달라져가지고 속도를 달라지네. 네. 자, 그러면 내가 줄을 잡고 있잖아. 실제로도 매질이 앞으로 이동하지 않지. 그래서 목욕탕에 바가지 있지. 이렇게 생긴 바가지 있지. 얘를 물에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여기서 막 물장구 치잖아, 이렇게. 그럼 이 바가지가 위아래로 밖에 안 흔들려. 경험해본 적 있니?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목욕탕 한번 해봐요. 얘를 찬물에 이렇게 띄워놓고 막 물장구로 막 치잖아. 옆에 아저씨들이 뭐라 그래? 근데 얘가 위아래로밖에 안 흔들리고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니 내가 이거를 건너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막 물장구로 이렇게 막 쳐. 그럼 마치 파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게 파도를 타고 갈 것처럼 보이잖아. 파도는 왜 앞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파도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파도를 따라서 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물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 바가지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해. 하지만 얘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물이 얘 옆면을 쳐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진다 그랬죠. 매질이 달라져서 생기는 일은 어떤 게 있냐? 굴절이 있어요. 이제 이번 단원의 메인 토픽이야. 굴절.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뭔가 대소관계 비교도 좀 해야 돼.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랑 계산 그 두 가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공기고요. 물이야. 자, 수능 특강 158페이지야. 굴절. 햇빛이 들어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 햇빛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실제로 봤더니 요 빛이 여기에 꺾여져서 이렇게 들어가더래.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치? 이게 왜 그럴까? 매질이 달라. 매질이 달라져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 자, 아스팔트야. 여기 잔디밭이거든? 잔디밭에서 자동차 잠깐 갈 수 있어 볼까? 못 가요. 자동차 여기 가는 거야. 가요. 왼쪽, 이쪽 바퀴가 잔디에 먼저 도달하지. 네. 그럼 얘는 이제 느리게 굴러. 얘는 아주 빠르게 굴른다고. 돌아가죠. 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요 느낌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입사면에 대해서 요 지금 빛이 들어간 요 면을 입사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사면에 요 수직한 요 선을 그으면 이게 수직한 선분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 법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요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 세타 i라고 해서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이제 들어가서 법선과 굴절한 빛이 이루는 요 각도를 세타 r이라고 하고 굴절각이라고 불러. 항상 요게 굴절각이고 요건 아니야. 입사면이랑 이루는 각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기서 어떤 성질이 있냐? 빛이잖아. 공기에서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N1이라고 하고요. 물에서의 굴절률은 N2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니? C지. 맞아? 이 C를 여기서 어떻게 정해놨니? N 곱하기 V라고 했죠. 158페이지 굴절 법칙 굴절률에 나와 있어.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 V라는 값은 n분의 C가 돼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요 C라는 값도 뭐야? 상수야. 내가 보통은 이제 파란색을 거의 상수로 많이 쓰거든. 상수지. n도 매질이 정해지면 상수잖아. 그럼 매질이 결정되면 그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정해지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야. 그래요. 그러면 얘가 굴절률이 커지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너가 느려져요. 이렇게. 그럼 공기에서의 굴절률이랑 물에서의 굴절률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 물에서 파동이 더 느려. 네, 머리요. 이렇게 되겠지. 요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동의 굴절 법칙을 세우게 되는데 자, 우선 사인 세타 i분의 사인 세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것이 지금 예분의 너잖아. 누가 더 크니? i가 더 크지? 그래서 요 아래쪽을 대소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소 비교야. 그럼 이제는 요 식을 쭉 써가면서 누가 아래고 누가 위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도는 아래 쓰고 속도는 뭐 입사분의 굴절. 이거 진짜 병신 같은 암기법이야.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타 r분의 세타 i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n1분의 n2
이렇게 외우는 건 진짜 너무 욕하면 안 되나? 하여튼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 크고 작고가 눈에 보이잖아. 속도가 누가 빠르다 했어? 이때 성령이 더 빠를 거 아니니? 이렇게 될 거 아니니? 큰 거를 어디 써? 아래에 쓰자고. 이렇게 해요. 난 입사분의 글자를 난 외워본 적이 없어. 난 지금도 몰라. 모르는 게 자랑이죠.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V는 어떻게 쓰기로 했지? F를 안다요. 이렇게 되지. F는 같아요, 그대로. 자, 베이직이 바뀌었어. 같은 빛이야. 내가 빨리 더 흔드는 거 아니지? 갑자기 빛이 맞게 더 빨리 흔드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럼 진동수 똑같아요. 그래서 람다 1분의 람다 2가 되고요. 자, 그럼 N2가 더 크다며. 큰 거 아래. 괜찮니? 네. 이거야. 이게 굵게 법칙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지? 이제 여기다가 기하적인 요소를 조금 더 섞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 기하적인 요소.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더 소개할 일이 있을 거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과학 돋보기에 보면 파면으로 조건을 줄 때가 있어.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보이니? 네. 그렇죠. 자, 이게 파면이야. 마루들만 표시를 해놓은 거지. 자, 이때 요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뭐가 돼요? 파자. 람다 1이 되겠지? 야, 여기도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있네. 람다 2. 누가 더 커 보이니? 람다 1이 더 커 보여요. 람다 1이 더 커요. 이해돼요? 네. 이거야. 그냥 이거야. 쉽죠? 네. 그러니까 생소하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문제에서 자, 우리는 이걸 입사각도라 하기로 했는데 입사각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함정을 판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 벡터를 꺼놓고 요 각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이 각도 세타 다시는 뭐라고? 이거 아닌가? 이게 세타 다시잖아. 그러면 세타 다시와 세타 i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둘이 더해서 90도 아니야. 자, 여기 봐.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해. 수직이야, 수직. 여기도 수직. 맞지? 자, 따라서 이 파면과 법선 벡터가 이루는 세타 다시 각도 더하기 진짜 너의 입사각도 두 개를 더해줬더니 뭐가 나와? 90도가 나오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함정을 파면 이 파면과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값을 세타 다시라고 해서 저런 함정을 파게 되면 너를 입사각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 세타 i는 너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다시다. 그럼 우리 사각함수는 배웠어요. 1학기 때. 그지? 내가 필요한 건 사인의 세타 i 아니니? 같은 게 뭐가 있어? 사인의 2분의 파이에 빼기 이 시기야. 빼기 세타 다시. 그럼 이거 뭐가 돼? 코사인의 세타 다시가 돼요. 요런 수학적 계산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상하함수를 대충 하면 어떻게 돼? 파동을 못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 자, 기하적인 걸 어떻게 추가하냐면, 자, 법선 벡터 끄어볼게. 법선 벡터. 법선 벡터 끄었어? 그럼 파동이 입사를 해요. 이렇게 가요. 자, 문제에서 너의 원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얘가 기역 방향으로 휘냐 니은 방향으로 휘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그죠? 근데 저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네, 괜찮아요. 자, 법선 벡터 쭉 이어서 그려볼게. 입사가 여기 있어. 네, 굴절가 여기 있어요. 네. 누가 더 커? N 서원이요. 응? N만이 그치? 그치? 네. 얘가 더 작잖아. 네. 작은 데서 큰 곳으로 갔어. 골절유는 분필인 거예요? 예, 굴절률만 반비례야. 자, 너의 원래 진행 방향 여기인데 법선 벡터가 아닌 법선 벡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휘지. 파동이 어떻게 된 거? 빨라진 거. 자, 얘는 법선 벡터 쪽으로 흰 거잖아. 파동이 느려진 거. 다시 법선 벡터에서 멀어졌어. 파동이 빨라졌어요. 여기서는 파동이 어떻게 돼야 돼? 느려져야 돼요. 어느 쪽? 법선 벡터 쪽. 기억 부분이지. 법선 벡터. 항상 기준은 법선 벡터가 기준이야. 법선 벡터가 아니잖아. 그냥 법선이지. 네. 그럼 법선 벡터가 왜 나와? 너 기억하냐? 네. 어쨌든 이 법선 쪽으로 얘가 휘어야 될 거 아니지? 그치? 그래서 굴절하는 빛은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이런 각도 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아? 맞아? 자, 한번 구해볼게. 사인의 세타 i 이것분의 사인의 세타 r을 했더니 얘는 n1분의 n분이 n2분의 n1이니 자, 이게 작아. 이게 커. N1분의 N2. 작은 거 밑에 써야지. 이거 작잖아 지금. 네. 작은 거 밑에 써야지. 누가 작아 이거? N2분의 N1. 그럼요. 자,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래요.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r이래. 그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요것은 세타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도 굴절 법칙 적용할 수 있나? 따라서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r분의 얘는 사인의 세타 다시라고 할게. 그럼 얘는 지금 두 번째 매질이야. 여기는 첫 번째 매질에 n1을 쓰고요. 위에 두 번째 매질에 n2를 쓰는 거지. 자, 따라서 사인의 자 세타 다시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n1분의 n2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r이 돼요. 그치? 근데 n1분의 n2 여기 있지 않니? 역수로 뒤집어서 n1분의 n2는 뭐가 돼? 갖다 넣어요. 사인 세타 r. 자, 그럼 문제에서 얘를 묶어서 탄젠트 세타 r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 나중에 아니야. 아니,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 아니야. 이거 사인분의 코사인이냐 탄젠트분의 1이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1, 2, 3, 4, 5번 중에서 이런 걸 넣을 수 있어.
탄젠트 세타 i분의 사인 세타 i 이렇게까지 넣을 수 있어. 괜찮나? 네. 자, 그래서 이 사인의 세타 다시를 탄젠트 세타 i분의 사인 세타 i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기하적이 조금 넣었더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지. 그지? 여기서 난이도를 한 번 더 높이려면 곡면을 넣으면 조금 더 올라가. 곡면을 넣으면. 막 요지랄하는 문제 있어요. 요지랄하는 문제. 조금 어려워. 그래서 막 빛이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게 있고 중심 방향의 빛은 원의 중심 방향의 빛은 굴절하지 않아요. 항상 법선 벡터잖아 이게. 그치? 얘는 굴절하지 않아. 그럼 얘가 뭐 굴절한데 이렇게 가서 뭐 굴절 몰라. 하여튼 나중에 문제는 보여줄게. 알겠지? 네. 잠깐 쉬었다 할까? 네.